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데이터베이스와 자료 구조 부분의 문제를 먼저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91쪽이 되겠습니다. 네. 자, 1번 문제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네. 입력 키 값을 해시 테이블에 저장을 했다라고 그랬고요. 해시 테이블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해시 테이블의 크기는 7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7이니까 7개의 칸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개의 칸을 마련을 하고요. 자, 번호를 붙여야죠.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다 라고 번호를 붙이겠습니다. 해시 함수는 K 모두 7이다 그랬습니다. 자, 계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K 모두 7, 숫자를 7로 나누어서 나머지 값을 취하겠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이면 2방에 집어넣고 1이면 1번 방에 집어넣겠다 라는 거죠. 자, K는 입력키 값이고 모두는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다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충돌은 2차 조사법으로 처리한다 그랬습니다. 자, 2차 조사법이다 그러죠. K 모두 7을 해가지고 이제 넣으면 되는데 충돌이 일어날 수 있겠죠. 내가 나머지가 2가 나왔는데 이미 2라는 방에는 뭔가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K 모두 7을 하고요. 충돌이 발생이 되면은 K 더하기 1을 한 다음에 모두 7을 하고요. 그렇죠? 그래도 충돌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K 더하기 4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모두 7을 하게 되고요. 그래도 충돌이 발생이 된다. 그럼 자 보세요. 1의 제곱, 2의 제곱, 그 다음은 3의 제곱, 9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네, 해서 처리하는 방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제일 먼저 숫자가 뭐가 있냐면 9가 있어요. 9. 자, 9는 9 나누기 7을 하면 나머지가 얼마가 나오나요? 2가 나오죠? 그러니까 2라는 번지에 9가 들어오게 된다. 그거죠.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어떤 숫자가 있나요? 16이 있네요. 네, 16 나누기 7을 해보세요. 2, 7이 14. 나머지가 뭐가 나왔어요? 2가 나왔어요. 네, 2를 들어가려고 봤더니 이미 9가 있네요. 자, 여기서 충돌이 발생이 됐다 그죠. 그러면 이거를 한다 그죠. K 더하기 1, 17이 되네요. 네, 17을 나누기 7을 하면 나머지가 얼마가 나오나? 3이 나오죠. 그러니까 3이라는 곳에 16을 집어넣게 되는 거죠. 네, 됐나요? 네, 그 다음 숫자는 무엇인가요? 2네요. 네. 그래서 2 나누기 7을 했더니 나머지가 얼마가 나왔어요? 2가 나오는 거죠. 2를 가봤더니 이미 있어요. 그죠? 그럼 2 더하기 2를 하는 거죠. 네, 2 더하기 1, 3 나누기 7을 해요. 나머지가 얼마예요? 3이에요. 여기 있네요. 이거를 해도 충돌이 나왔다 그죠? 그 다음에 얼마를 더해요? 4를 더해요. 원래 숫자 2에다가 2 더하기 얼마를 더해요? 4를 더해요. 그래서 나누기 7을 해요.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인가요? 6이 나오네요. 그래서 6이라는 번지에 2가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네, 됐나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이제 6이네, 6. 자, 이제 6 나누기 7을 하세요. 그랬더니 나머지가 얼마가 나왔어요? 6이 나왔어요. 근데 6이라는 번지 찾아가 봤더니 이미 누가 있네요. 그럼 이걸 해야죠. 네, 그래서 6 나누기 1 더 나누기 7을 하세요. 7 나누기 7을 하니까 나머지가 얼마예요? 0이에요. 그죠? 그래서 0번지에 6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0이 있네요. 네, 20. 자, 20 나누기 7을 하세요. 2, 7이 14. 나머지가 얼마 나오나요? 네, 6이 나왔어요. 그죠? 6번지에 들어가려고 봤더니 누가 있어요? 이미 6이 있어요. 이미 2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20 더하기 1을 해서 나누기 7을 하려 했더니 나머지가 얼마 나왔어요? 0이 나왔어요. 0번지에 갔더니 또 누가 있네요. 네. 1을 했더니 그렇죠. 충돌이 일어났죠. 그럼 이제 또 20 더하기 4를 하는 거죠.
37에 21 나머지가 얼마예요? 네, 3이네요. 3번째 가려고 봤더니 또 있네요. 그거 한 번 더 해야죠. 이렇게 20 더하기 9 나누기 7을 하세요. 29 나누기 7을 하면 37에 47에 28 나머지 얼마 나와요? 나머지가 1이 나오네요. 자, 1번지 가보세요. 비어있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20이 들어올 수가 있겠네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채워진 걸 찾아보세요. 6, 20, 9, 16, 2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바로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조사법에 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되겠죠. 바로 2014년도에 출제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죠? 충돌이 일어날 때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한 번 더 살펴보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 볼까요? 2번 문제. 어떤 데이터 값의 대소를 비교를 해서 정렬하는 문제에 대한 가장 빠른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하고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이 정렬 방식 중에서 시간 복잡도가 나오는 게 뭐가 있었어요? n의 제곱과 n 로그 2의 n이 있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여러분이 이제 헷갈리면 정렬에서는 이제 n의 제곱이다, n 로그 2의 n이다, 지금 이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조금 여러분이 뭐가 더 빠를까 좀 헷갈릴 수가 있죠. 그러면 n 대신에 2의 배수 8을 넣어 보세요. 그러면 얘는 88에 64가 되고, 얘는 8 곱하기 2의 3승이니까 로그 2의 3승이니까 얘가 없어져 가지고 8 곱하기 3 24가 나오죠. 작은 게 빠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빠른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정답은 n 로그 2의 n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왜 1번은 8이지 않느냐, 2번도 더 빠르지 않느냐라고 말을 할 텐데, 정렬에 있어서 시간 복잡도는 두 가지예요. n의 제곱, n 로그인. 1번과 2번은 시간 복잡도에 정렬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외를 시켜야 되는 거죠. 자,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해시 탐색에서 그랬습니다. 해시 탐색에서 계산법이다. 키값을 배열의 크기로 나누어서 그 나머지 값을 해시 값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이죠. 해시에서 나누기법. 다음 데이터의 해시 값을 계산법으로 구해서 11개의 원소를 갖는 배열에 저장하고자 합니다. 11개의 원소를 갖는, 그랬으니까 어때요? 나누기 12를 하세요 라는 뜻이죠. 해시 값의 충돌을 콜리전이라고 하죠. 충돌이 발생하는 데이터들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일일이 나누기를 해보면 되겠죠. 11로 나누는 거죠. 네. 자, 112를 나누기 12를 하세요. 네.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가 나오나요? 해볼까요? 네, 111 나누기 11. 1을 하면 11이 돼서 1이 되네요. 몫은 10이고 어때요? 네, 나머지는 1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111은 나머지가 1이 나왔어요. 네, 112는 나머지가 얼마가 나올까요? 당연히 2가 나오겠죠. 얘보다 하나 더 많으니까 굳이 계산 안 해봐도 되겠죠. 113은 나누게 하면 나머지가 얼마가 나오나요? 3이 나오겠죠. 네, 여기까지는 됐죠. 자, 이제 220으로 건너뛰네요. 자, 220을 11로 나눠보세요. 네, 이렇게 하면 2가 되네요. 2, 나머지는 0이 되네요. 220은 나머지가 0이 나왔네요. 그러면 221은 나머지가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오겠죠? 222는 나머지가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오네요. 자, 충돌이라는 것은 같은 값을 갖는 것이 충돌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짝지어 보세요. 네. 112하고 누가?
222가 서로 같죠. 네. 그 다음에 221과 111이 서로 나머지 값이 같죠. 그럼 111과 221이 충돌이고 112와 222가 충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맞나요? 그러면 그렇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요? 네,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293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그램의 연산자 실행의 우선순위가 높은 것에서 낮은 순으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죠. 그럼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건 무엇이에요? 그러죠. 바로 가로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뭐죠? 산술 연산자죠. 산술 연산자 중에서 뭐죠? 곱셈, 나눗셈, 그 다음이 덧셈, 뺄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관계연산자. 관계연산자는 어떤 거예요? 그죠? 크다, 작다, 같다. 그런 것들이 관계연산자가 되죠. 자, 논리연산자. 그 다음 논리연산자는 not, and, 와 그런 것들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옳게 연결한 것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렬 방식 중 내부 정렬로 맞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렬 방식에 내부 정렬과 외부 정렬이 있죠. 나누는 기준은 뭐였어요? 그죠? 내부 정렬은 주격장치, CPU와 같이 있는 주격장치를 이용을 하는 거고, 외부 정렬은 주격장치 바깥쪽에 있는 외부 기억장치를 이용을 하는 거죠. 보조기억장치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부 정렬은 라딕스 2번, 미음번에 있는 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에 있는 인서션, 이게 이제 내부 정렬의 종류가 되는 거고, 기억과 디귿은 외부 정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류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를 버블 정렬을 할 경우에 패스2의 결과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름차순이다, 내림차순이다 라는 조건이 없는데 1, 2, 3, 4를 봤더니 모두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이 버블 정렬을 일단은 이제 알고 있다면은 이제 답은 3, 4, 5 중에서 골라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왜냐면 버블 정렬은 어떻게 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비교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 되죠. 그래서 오름차순이니까 어때요? 작으면 서로 맨 앞에 작은 값이 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 패스는 뭐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1회전 할 때마다 가장 큰 값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저기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10이 되는 거죠. 네. 2회전한 결과일 때는 두 번째로 큰 값은 뭐죠? 9죠. 두 번째는 9가 정해지는 거죠. 2회전 결과를 물어봤기 때문에 10, 9, 끝에서부터 19까지는 정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답은 1번, 2번은 안 되죠. 3, 4, 5 중에서 골라줘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회전한 결과는 비교합니다. 자,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작으면 서로 자리를 바꿔주게 되죠. 자, 비교하세요. 자리 바꿈 일어나나요? 네, 일어나요. 자, 비교하세요. 자리 바꿈 일어나나요? 네, 일어나요. 계속 자리 바꾸면 일어나겠죠? 비교하세요. 네, 9가 되고 10이 되겠죠? 비교하세요. 네, 8이 되고 10이 되겠죠? 비교하세요. 네, 5가 되고 10이 되겠죠? 두 개씩 비교를 해가지고 작으면 앞에 값이 작은 값이 오도록 서로 자리 바꿈을 해주면 됩니다. 자, 순서대로 한번 써볼까요? 네, 3, 7, 6, 9, 8, 5, 10. 자, 이게 정해진 거죠. 1회전한 결과 가장 큰 값인 10이 맨 끝에 정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 2회전하러 들어갑니다. 2회전. 자, 얘는 빼놓고 다시 이렇게 비교합니다. 자, 그대로 되는 거죠. 비교하세요. 서로 자리 바꿈 일어나야죠. 비교하세요. 네, 서로 자리 바꿈 안 일어나네요. 네. 그 다음 비교하세요. 네, 그러면 자리 바꿈 일어나죠. 비교하세요. 서로 자리 바꿈 일어나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순서대로 한번 써볼까요? 네, 3, 6, 네, 7, 8, 5, 9. 원래 10 있었죠? 네, 이게 2회전한 결과. 즉, 맨 끝에 있는 두 개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뭐인 거예요? 3, 6, 7, 8, 5, 9, 10, 12. 10, 네, 10 여기까지. 네,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는 거죠. 자, 마저 해볼까요? 3회전한 결과. 자, 얘 두 개 빼고 여기까지 해주면 되겠죠? 비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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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하고. 여기서 자리 바꿈이 일어나죠. 그럼 끝나죠? 그래서 3, 6, 7, 5, 8, 9, 10. 그래서 여기까지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게 3회전한 결과가 되죠. 자, 4회전한 결과는요. 자, 비교하고, 비교하고, 비교하고. 여기서 서로 자리 바꿈이 일어나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결정이 된 게 바로 4회전의 결과가 되죠. 자, 5회전한 결과는요. 네. 자, 여기 3하고 6 비교하고 비교했더니 여기서 자리 바꿈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까지 결정이 되죠. 자, 6회전한 결과는요. 네, 비교하니까 서로 자리 바꿈 안 일어나죠. 그래서 그대로 써주면은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걸 보죠. 데이터가 지금 몇 개가 있었어요? 둘, 넷, 여섯, 7개가 있었으니까 6회전 만에 정렬이 마무리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됐나요? 네. 자, 4번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하냐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셀렉션 소트를 하세요 그랬습니다. 자, 셀렉션 소트 하면 여러분이 이제 뭐를 생각해 줘야 돼요? 자, 저 값을 그대로 가지고 올까요? 네, 여기다 할게요. 13, 5, 9, 6, 8. 자, 셀렉션 소트는 여러분이 뭐를 생각을 해줘야 돼? 또 패스 2를 물어봤죠. 그럼 셀렉션 소트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 첫 번째 값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맨 앞에가 결정이 돼요. 두 번째는 두 번째 값을 비교해서 이렇게 해서 두 번째로 작은 값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지금 거기 같으면 가장 작은 값이 얼마예요? 3이고 두 번째는요 5가 되죠. 패스 1을 진행을 하면 가장 작은 값 3이 결정이 되고 패스 2를 하게 되면 두 번째로 작은 값 5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맨 앞에가 3과 5가 나와 있는 1, 2, 3번 중에 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네. 자, 그러면 해볼까요? 네. 자, 이렇게 비교합니다. 서로 자리 바꿈 일어나죠? 자, 비교하세요. 안 일어나죠? 비교하세요. 안 일어나죠? 비교하세요. 비교하세요. 안 일어나죠? 이게 1회전의 결과다. 다시 한번 써본다면 35, 9, 6, 8의 결과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네요. 됐죠? 네. 자, 두 번째 할 때는 몇 번째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비교하세요. 네, 서로 자리 바꿈 일어나죠. 자, 비교하세요. 안 일어나죠? 비교하세요. 안 일어나죠? 비교하세요. 안 일어나죠. 이게 2회전한 결과다. 그죠? 한번 써본다면 3, 5, 10, 9, 6, 8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회전한 결과, 2회전한 결과 이렇게 된다. 문제에서는 자 3, 5, 19, 6, 8 2회전한 결과를 물어봤으니까 바로 얘가 정답이 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정답은 몇 번이에요? 바로 1번이 되겠네요. 자, 마저 해볼까요? 네, 3회전한 결과, 볼까 3회전. 자, 이제 세 번째가 기준이 되는 거죠. 비교하세요. 네, 서로 자리 바꿈 일어나죠. 자, 비교합니다. 서로 자리 바꿈 일어나요. 자, 비교하세요. 자리 바꿈 안 일어나죠. 그래서 3, 5, 6까지는 이제 정해졌고 뒤에가 이제 뭐가 남았어요? 10, 9, 8 여기까지 남아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4회전을 하겠습니다. 4회전은 네 번째가 기준이 되는 거죠. 자, 비교합니다. 서로 자리 바꿈 일어나죠. 비교하세요. 서로 자리 바꿈 일어나죠. 이렇게. 그래서 한번 써본다면 어떻게 나왔어요? 네, 3, 5, 6, 네, 8, 10, 9 이게 이제 4회전한 결과죠. 마지막 5회전은 이렇게만 비교하면 되죠. 9, 10 자리 바꿈 일어나죠. 그래서 마지막
오해전환 결과는 이렇게 오름차순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데이터가 6개니까 몇 회 전까지 지금 한 거예요. 네. 데이터가 6개인 경우 5회 전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 5번입니다. 다음 정렬 중 추가로 기억 공간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정렬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습니다. 자, 추가적인 공간이 많이 필요한 것은 이제 머지 소트가 돼요. 그죠? 셀렉션 소트가 있고 버블 소트가 있고 힙 소트가 있는데요. 이 머지 소트는 이제 투웨이 머지 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죠? 2개씩 짝지은 다음에 정렬 2개를 이제 교환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용을 하거든요. 데이터가 이렇게 있었을 경우에 자, 2개씩 짝지어서 이렇게 정렬을 하고 그럼 정렬된 결과가 딱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문구으로 정렬을 해서 이런 문구이 또 나오겠죠. 네, 그럼 다시 또 2개를 잡아서 이렇게 정렬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 장소를 하나 더 이렇게 필요하게 되는 기억 장소가 많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95쪽에 6번 문제를 처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자료에서 이진 탐색으로 45를 찾을 때 비교 횟수는 얼마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이 데이터가 순서대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을 적은 다음에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자, 이런 데이터가 있었고 얘네들이 몇 번째 위치하는지 번호를 적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이렇게 15개의 데이터가 있지요. 그러면 자, 절반을 찾아요. 그래서 2분의 가장 낮은 거, 가장 높은 거. 그래서 2분의 16이 돼가지고 8번째를 먼저 찾아가게 되는 거죠. 자, 8번째 찾아갔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것은 어떤 데이터가 되는 거죠? 저 45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45는 58보다 어때요? 작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무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만 가지고 이제 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두 번째는 2분의 가장 낮은 거, 가장 높은 거 7을 그러면 2분의 8이 되어서 네 번째를 찾아가게 됩니다. 됐나요? 그럼 네 번째를 찾아갔더니 37이 있네요.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45니까 37보다 크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무시를 하게 되는 거고 이제 이걸 가지고 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자, 2분의 가장 낮은 데이터, 가장 높은 데이터 해가지고 2분의 12, 6번째를 찾아가는 거죠. 자, 6번째 찾아갔더니 49가 있어요. 자, 45는 49보다 작지요. 그래서 오른쪽은 무시해버리고 이제 여기만 가지고 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는 자, 2분의 가장 낮은 데이터, 가장 높은 데이터. 그래서 5번째를 찾아갔더니 45가 있네요. 됐죠? 자, 몇 번 만에 찾았죠? 1번, 2번, 3번, 4번. 4번 만에 찾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7번을 한번 볼까요? 자, 문제 7번에서는요.
n에 대한 시간 복잡도가 가장 큰 거를 고르세요 그랬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다 암기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n 대신에 2의 배수를 하나 집어넣어요. 그래서 우리는 n 대신에 8을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첫 번째 값은 보세요. 5 안에 것만 계산해 주면 되는데요. 10 더하기 n 더하기 로그 2의 n이 얼마냐라는 걸 계산해 주면 됩니다. 여기 첨자 여러분이 조금 수정해 주세요. 자, 그러면 얘는 10 더하기 n을 우리가 8로 하기로 했죠. 네, 8 더하기 로그 2의 8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여기 1, 2, 3, 4에 로그 2의 n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로그 2의 n에서 로그 2의 n 대신에 8을 집어 넣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8은 뭐죠? 2의 3승이죠. 그래서 얘와 얘가 없어져 가지고 얘는 3이다 라고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계속 8이죠. 그래서 10 더하기 8, 3이죠. 3 해서 얼마요? 21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이게 1번. 자, 2번은 얼마가 나올까요? 2번은 자, n의 제곱 더하기 1이에요. 수정해 주고요. n을 우리가 8로 잡았으니까 8의 제곱 더하기 1, 즉 64 더하기 1을 해서 65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자, 3번 한번 볼까요? 네, 3번은 지금 3n 네, 로그 2의 n 더하기 100이에요. 자, 데이터 값 수정을 해주고요. 자, 3 곱하기 8 로그 2의 n이 지금 얼마로 하기로 했죠? 3이죠. 네, 3 더하기 100 그러면 8, 9, 72에다가 172가 나오네요. 됐죠? 자, 4번입니다. 네, 4번은 지금 n의 제곱 로그 2의 n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n이 지금 8이니까 8의 제곱 곱하기 얘는 우리가 3으로 하기로 했죠. 그러면 88에 64 곱하기 3으로 하면 어때요? 3, 4, 12, 3, 6, 18, 192가 나오네요. 그래서 1, 2, 3, 4를 비교해서 가장 큰 값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가겠습니다. 8번 문제도 지금 이진 탐색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자, 이진 탐색에 대한 문제 풀어보도록 할까요? 네. 자,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진 탐색을 할 경우 비교 횟수가 가장 많은 데이터는 그랬어요. 이게 좀 힘든 문제가 되겠네요. 4가지 경우를 모두 해봐야 되는데요. 자, 번호를 한번 쓰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네. 자, 첫 번째 4를 찾으세요. 그래서 4는 몇 번 만에 찾을까라는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2분의 가장 작은 거 1 더하기 9를 하면 5가 나오네요. 5번째 방을 찾아가세요. 그죠? 4는 15보다는 왼쪽에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이제 따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2분의 1 플러스 4. 그래서 2가 되는 거죠. 소수 이하는 그냥 버리세요. 네. 두 번째 찾아갑니다. 6이 나왔네요. 그러면 어떠세요? 어느 쪽으로 이동해야죠? 왼쪽으로 이동해야죠. 그래서 얘만 살리는 거죠. 네, 얘는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2분의 1 플러스 1. 첫 번째. 가장 작은 거 1, 가장 높은 거 1. 해서 1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찾아가 봤더니 찾았죠. 그래서 4는 몇 번 만에 찾았다? 3번 만에 찾았다가 되는 거죠. 네. 자, 이번에는 이제 6을 찾겠습니다. 6은 몇 번 만에 찾을까? 자, 이거를 지우고 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는 똑같죠? 네, 2분의 1 플러스 9를 하니까 5번째가 되네요. 자, 5번째 찾아가 보세요. 네, 찾아가 봤어요. 자,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은 6이에요. 어느 쪽으로 이동해야 되죠? 그렇죠. 자, 왼쪽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만 바라보면 되죠. 그럼 저 빗금친 곳에서 다시 한번 2분의 1 플러스 4를 하니까 2가 되네요.
자, 2. 네. 갔더니 어떠세요? 아, 6이 있네요. 그럼 얘는 몇 번 만에 찾았어요? 바로 2번 만에 찾았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뭘 찾나요? 11을 찾네요. 자, 11 찾으러 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2분의 1 플러스 9가 되네요. 그러면 5가 되네요. 자, 5번 찾아가세요. 5번. 그랬더니 15가 있네요. 그럼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은 11이니까 어느 쪽으로 이동해야 되죠? 네, 왼쪽으로 이동해야죠. 자, 왼쪽 이동합니다. 이렇게. 그럼 저 빗금친 곳에서 네, 가장 작은 게 첫 번째, 가장 높은 게 네 번째. 그래서 두 번째를 찾아가는 거죠. 자, 두 번째 찾아갔어요. 그럼 이제 어느 쪽으로 가야죠? 12를 찾으려면 그죠? 오른쪽으로 가야죠. 오른쪽 이렇게 찾으러 갑니다. 네. 그러면 저 빗금친 곳에서 2분의 3 플러스 4가 되네요. 그럼 3이 되네요. 네. 세 번째 방 갔더니 내가 원하는 데이터 11이 있네요. 그러면 뭐하죠? 찾았다 되는 거죠. 3번 만에 찾았네요. 자, 12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12. 12는 몇 번 만에 찾을까요? 자, 2분의 1 플러스 9. 첫 번째, 마지막 번째 해서 5가 되는 거죠. 자, 5번 방 찾아갑니다. 네, 그랬더니 15가 있네요. 그럼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이동해야 되죠? 그죠?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네. 자, 그러면 왼쪽으로 이동을 해서 2분의 1 플러스 4는 2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방 찾아가세요. 두 번째 방 찾아갔더니 6이 있네요.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은 12니까 어느 쪽으로 이동하죠?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자, 이렇게 남았네요. 네. 그러면 이제 2분의 3 플러스 4 해가지고 3이 되죠. 세 번째 방 찾으러 갔는데 11이네요. 아니죠. 그럼 11보다 12는 오른쪽으로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2분의 4 플러스 4는 4. 그래서 네 번째 방 찾아갔더니 드디어 12가 있네요. 12는 몇 번 만에 찾았어요? 하나, 둘, 셋, 네 번 만에 찾았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비교 횟수가 가장 많은 데이터는 무엇이다? 바로 12가 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